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석입니다. 이번엔 소아고등학교 1학년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객관식 18문제와 서술형 2문제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서술형 2문제가 1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큰 학교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작년과 난이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작년은 상 레벨이 2문제, 중간 레벨이 7문제에서 중상 레벨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 레벨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번 24년 같은 경우는 상 레벨 2문제, 중 레벨 6문제에서 중상 레벨에서 8문제와 하 레벨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 레벨과 상 레벨에 묶어서 개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학교 내신은 어떤 학교 문제가 이번 학교 시험이 소아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 레벨의 문제가 몇 문제가 있겠습니까? 몇 문제가 있습니까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간 레벨의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즉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단원별로 한번 보게 되면 1단원 다항식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단원 방정식, 복소수, 함수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중상 레벨도 보시게 되면은 1단원에서 4문제, 2단원에서도 4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보아서 선생님들께서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까요? 저희가 앞부분에서 이 난이도를 정할 때 조금 객관적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학교의 네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소아고등학교에서 상레벨 문제와 비교적 학교 시험이 쉽다고 소문이 난 운상고, 충영고등학교에서의 상레벨은 다른 이야기고요. 진성고등학교에서 상레벨과 소아고등학교에서의 상레벨은 또 다릅니다. 진성고등학교에서의 중간 레벨과 소아고등학교에서 상레벨이 비슷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저희가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상레벨, 중레벨을 정하지만 그래도 학교 이름에 맞춰서 그걸 감안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소아고등학교가 중상 레벨이 8문제밖에 없네 라고 하실 문제는 아니죠. 하 레벨 12문제에서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소아고등학교는 딱 경우가 나누어질 걸로 보입니다. 평상시에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한,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많이 공부한, 심화 반복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문제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 기본기가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은 와, 이번 시험이 너무 힘든데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딱 갈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이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번 시험 문제가 할만했다, 어렵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요. 중간 혹은 중간 레벨의 문제들은, 아이들은 이번 시험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게 딱 대답이 딱 갈라집니다. 이번 시험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번 시험은 할만했어요 라고 하면은 상위권이고요. 이번 시험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다 중간권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 상레벨이 문제가 쉬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친구들이 과연 90점을 다 넘길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건 사실 소아고등학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고등학교가 다 마찬가지인데 학교 시험이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죠. 흔히 어려운 문제가 뒤쪽에 몰려있는 건 당연한 거죠. 소아고등학교에서도 이번에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는 문제가 심플한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었죠. 그러면 1번부터 한 13번까지는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숨도 안 쉬고 쭉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약간의 부족함도 없이,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문제를 쭉 풀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권하는 거는 1번부터 13번까지를 거의 10분 내외로 문제를 소화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4번부터 한 16번까지는 이 정도를 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17번부터 20번까지 해서 문제를 거의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6번이라든가 7번 같은 문제 혹은 8번 같은 요 정도 6번, 7번, 8번이라고 하는 앞부분의 문제에서 자칫 덜컹거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공부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산 과정이 꼬였다든가 계산 과정에 문제를 푸는데 답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거나 보기 있는 답이 없다라든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않는 문제 해석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친다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14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소아고등학교는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건 매년 가지고 있었던 기조인데 이번에는 유난히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중이고요. 1등급 컷은 한 93점 혹은 94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갈라질 걸로 보이고요. 2등급 컷이 오히려 한 87점 혹은 88점 정도에서 2등급 컷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중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은 80점 후반대까지 빽빽하게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반에서 70점, 60점 맞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70점, 60점 맞은, 60점 맞은 친구들이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이었을까? 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의 아쉬운 부분은 첫 번째,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지 않아서 반복성이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라는 게 탁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들. 혹은 문제를 일일이 암기하면서 문제 유형을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 70점대, 60점대가 나왔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될 미션과 방향들이 정해진 거죠. 이번 시험에서 60점, 70점대가 나왔다고 친다면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구나 혹은 내가 기본기가 부족해서 문제를 외우고 있구나 라는 친구들인 겁니다. 80점 후반대인 친구들은 멘탈 싸움이죠. 이 친구들은 100점 맞은 친구랑 90점, 96점 맞은 친구랑 92점 맞은 친구의 레벨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하게 문제가 그 당일날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자, 제가 언급했던 이번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는 바로 8번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소아고등학교 시험은 8번 싸움이었습니다. 8번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요령이 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요령이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이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해 가 거의 공식화 시켜져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 친다면 이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가 쭉 풀어지는 결과가 나왔을 건데 이 요령이 기억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무한적인 노가다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8번 문제에서 아이들이 10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가다 결과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소수 문제거든요. 복소수는 쉽게 풀던가 엄청 복잡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문제의 사실 핵심은 8번이었어요. 8번은 제가 이번에 여기서 중간 레벨로 결정을 했는데 상레벨이 아니었습니다. 상레벨이 아닌데 웬만하면 이 문제에 대한 요령을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긴 한데 정말 그 요령이 잘 기억이 안 났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은 8번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았을까.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8번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한두 명이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누가 더 기본기가 충실한가. 소아고등학교, 진성고등학교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광명 내에서는 그나마 문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소아고등학교, 진성고등학교 상위 점수를 맞으려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만 잘 푼다고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누가 더 기본기가 단단하냐. 기본기가 단단한 친구들은 여기서 말했던 16번까지 20분, 15분 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 이게 바로 기본기라는 거죠.
16번까지 안전적으로 쭉 풀면은 17번, 18번, 19번, 20번과 같은 서술형이든 조금 꼼꼼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죠. 풀 수 있죠. 풀면서 아이들이 탄력을 받고 풀면서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뭐 8번, 뭐 12번 이런 데서 한번 삐끗삐끗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시험을 분석할 때 난이도만 분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상태 혹은 마음가짐, 시험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학의 시험 점수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문제와 태도적인 문제를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신감이죠. 나는 이번 시험에 자신이 있어. 나는 이번 시험에서 정말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진 채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태도적인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불안감을 가진 채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번 시험은 언제나 모든 시험은 점수가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막상 그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높은 점수를 가져올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소아고등학교에 극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광희고든 충영고든 광문고든 광명고든 광명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수학적인 기본기. 기본기를 쌓는 거는 누가 더 진지하고 누가 더 확신하게 수학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지, 누가 더 공부에 대한 진지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싸움이죠. 저희 하피 수학은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는 듯한 공부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미션보다는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서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냥 그거를 단순하게 이해만 했는지, 자기 걸로 습득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지, 거기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과 확인 작업을 병행해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언제나처럼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서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